오쌤입니다. 오쌤의 네가 스터디 피그마 강좌 그 4번째 시간 다각형과 선툴이에요. 목차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다각형 도형 그리기, 두 번째 별 도형 그리기, 세 번째 선 그리기.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다각형 도형을 그려볼게요. 다각형 형태의 도형을 그리는 툴입니다. 사각형 도형을 드롭다운 형태로 눌러보시면 폴리곤이라는 툴이 나와요. 이걸 누르시면 다각형 도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Alt키는 중심에서 그리는 단축키예요. 그리고 Shift키는 정비율로 그리는 단축키예요. 지난 강좌 사각형 원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각형 도형의 위젯을 알아볼게요. 요 위에 있는 위젯, 그러니까 모서리의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위젯은요, 안쪽으로 당기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 있는 거는요, 요거를 아래쪽으로 당기거나 위쪽으로 당기면 각형수가 변해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물론 디자인 패널에서도 모서리와 각형 변경은 가능해요. 실습을 통해서 다각형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그마 앱을 꺼내시고요. 뉴 디자인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타이틀을 저는 사다각형과 선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도 3개를 미리 추가해놨어요. 보이시죠? 확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 다각형 도형 그리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 뒀습니다. 300, 300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사이즈로 만들어 놨어요. 프레임 만드는 건 이 우물정자 툴로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클릭을 해서 드롭다운을 눌러보시면요, 폴리곤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엔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제가 삼각형을 Shift 눌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셔서 면색 채우는 건 디자인 패널에 있죠? 오렌지 컬러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요 삼각형을 다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일러스트처럼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키보드 방향키죠. 위로 누르거나 아래로 누를 때 안 돼요. 이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닙니다. 피그마예요. 그래서 각형수로 바꾸려면 일단 그리고요. 전 옆으로 복제할게요. Alt 눌러서 옆으로 복제를 하시고 나서 각형을 바꾸실 때는 이 코너 파트 보이시죠? 이 코너 파트에서 위로 당기면 각형이 더 많아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각형이 줄어들어요. 오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Alt 눌러서 복제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걸 눌러서요. 여기에 있는 위젯을 누르시게 되면 모서리 레디우스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모서리 둥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디자인 패널에서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삼각형을 Alt 눌러서 복제해 볼게요. 자, 다각형을 먼저 바꾸는 거는 디자인 패널에 요 꼭지점 파트를 누르셔서 클릭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육각형으로 해볼게요. 네, 그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Alt 눌러서 복제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둥글게 하는 것도 역시 디자인 패널의 이쪽 파트에 있는 호 모양으로 되어 있죠.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모서리가 저렇게 둥그러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다각형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각형 도형을 응용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어 보세요.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요. 혼자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세요.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만드는 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자, 프레임을 누르시고요. 이름을 이번에 이스라엘 국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300에 200짜리로 정사각형으로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일단 위아래로 사각형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도형을 그냥 임의적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사이즈는 300에 30짜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올려놓는 거죠. 딱 맞게 위에 올려놓으시고 스마트 가이드가 나오니까 잘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셔서 저 색을 파란색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패널에 가셔가지고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얘를 그대로 Alt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자, Alt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시니까 내려오실 거고,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가운데에다가요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별을 그리시는 게 아니죠. 삼각형 도형을 만드실 거고, 자, 그럼 사각형 드롭다운을 눌러서 폴리곤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쭉 해주십니다. 자, 삼각형을 적당히 조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사이즈는 임의적으로 120, 120 정도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러고 나셔가지고 스트로크 색이죠. 스트로크 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 굵기는 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방금 선택했던 색은 도큐멘트 컬러로 밑에 있으니까요. 파란색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 P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제하시는 거죠. 컨트롤 C에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렇게 더플리케이션이 된다고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보시면 폴리곤이 2개죠. 그래서 앵글에 가셔가지고 각도를 180도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때 이 2개를 잡으셔가지고 그룹, 컨트롤 G죠. 그룹으로 묶으셔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였습니다. 수업 두 번째, 별도형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형 위젯을 볼게요. 위쪽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모서리 둥글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요. 안쪽으로 당기면 더 뾰족하게, 바깥쪽으로 당기면 더 뭉퉁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게요. 뾰족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걸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긴 카운트라고 해서 모서리 개수예요. 지금 별 모양은 5개죠. 더 숫자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역시 디자인 패널에서도 각각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서리 둥글기, 카운트, 그 다음에 뾰족 처리 정도 요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별도형 그리기로 넘어왔고요. 프레임도 300, 300짜리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별도형은 역시 도형 툴을 드롭다운 하셔가지고 스타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의 별도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면색도 임의적으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얘를 Alt 눌러서 옆으로 복제하고 또 컨트롤 D 눌러서 3개로 이렇게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플리케이션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거 눌러서 위젯의 위쪽을 당겨 볼게요. 그럼 저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요게 모서리 둥글기였어요. 그 다음 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안쪽으로 당기면 더 뾰족해지고 바깥쪽으로 당기면 더 뭉퉁해지는 거죠. 뾰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각형이에요. 이 모서리에 완전하게 있는 저 카운트라는 거는요. 위로 올리면 저 개수가 더 많아지고 밑으로 내리면 개수가 더 적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별을 그려서 디자인 패널에서 하는 것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임의적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역시 Alt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D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릭하셔가지고요. 디자인 패널에서는 요 호 모양이죠. 5로 바꿔볼게요. 그럼 저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생긴 각도 모양입니다. 저 각도 모양 보이시죠? 저 각도 모양은 저게 지금 38.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0%다 라고 하면 저 뭉퉁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0 네, 뾰족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죠. 모서리 개수는 여기 카운트로 마찬가지로 10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별 도형을 이용한 마커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플레이를 스탑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보셨다가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공부는 누가? 네가. 어떻게 혼자 잘 그려보셨나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그리는 법을 보시도록 하시죠. 원형 도형을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 120짜리로 맞출게요. 그리고 가운데 위쪽으로 조금 맞춰 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색깔은 여기 파란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별 모양을 그리시는 거죠. 사실 별은 요거밖에 없기는 합니다. 자, 별 모양을 하나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 가운데다가 여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져다 놓으실 건데 조금 너무 빼쪽하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면색을 흰색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래에 삼각형을 조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폴리곤을 네, 드래그를 요번엔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 요거를 180도로 회전하시고 모서리 파트를 좀 둥글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맞춰서 가운데에 갖다 놓고 이때 또 면색은 같은 색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원을 중심에서요. Alt를 눌러서 그리시면 중심에서 퍼지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고요. 스트로크를 5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정도, 네, 7로 할까요?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똑같이 하신 다음에 필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를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을게요. 그리고 프레임의 가운데로 갖고 오시는 게 좋겠죠. 자, 마커핀을 완료했습니다. 수업 세 번째, 선 그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캡과 어로우헤드, 3-2, 점선 처리, 3-3, 선을 면으로 변경. 그럼 첫 번째로 캡과 어로우헤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널에서요, 스트로크 파트에서 캡과 어로우헤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걸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선 도형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캡과 어로우헤드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라인 툴이에요.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해서요. 굵기를 10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서 복제하셔가지고 한 6개 정도 Alt 눌러서 복제하신 다음에 컨트롤 D를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요. 첫 번째 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얘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라운드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라운드는 모서리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둥그러져요. 논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퀘어라고 있는데 끝에가 사각형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랑 다른 거는요. 패스선의 끝까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사각형을 한 번 더 묶은다는 건데 이거는 점선 보여드릴 때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구분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일단 라운드 캡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나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양쪽이 처리가 됐는데요. 요거는 왼쪽 거를 누르면 왼쪽에만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가지고 네, 오른쪽에서는 다른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점점점을 누르면 크기를 바꾸는 게 있나 하고 보시면 크기 바꾸는 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한에선 없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도 있고요.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화살표 모양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스트로크 굵기에 따라서는 크기가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것들도
6포인트로 굵기를 바꿔 5픽셀로 굵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화살표의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랑 조금 헷갈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네, 그럼 엄청 크게 이렇게 나오죠? 이때 스케일을 20%다, 20%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보이시죠? 이건 일러스트 기능이고 피그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3-2번 점선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은 대시라고도 하죠. 디자인 패널에서 점선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요 점점점을 누르신 다음에요. 솔리드를 대시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환경 설정이 바뀌거든요. 그때 대시라는 게 선의 길이, 갭은 선과 선 사이의 빈 공간을 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 툴을 누르셔가지고요. Shift 눌러서 수평선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굵기는 2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Alt 키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 나가지고요. Ctrl D 눌러서 5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건 그냥 실선으로 둘 거고요. 두 번째 거를 점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디자인 패널에 있는 이 점점점 아이콘을 누른다 그랬죠? 점점점 아이콘 누르셔서 솔리드라는 거를 대시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시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대시를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저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갭도 같이 바뀌죠? 그러면 선의 길이와 빈 공간의 길이가 지금 똑같아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요. 다시 솔리드를 대시드로 바꾼 다음에 대시가 20이다. 그리고 갭을 또 10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선 길이와 빈 공간의 길이를 다르게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요. 대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 길이를 0.1로 매우 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갭을 4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시캡 보이시죠? 그러면 이 대시캡이 논일 때는 이렇게 실선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라운드라는 걸 누르면 저렇게 동그란 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스퀘어를 쓰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대시로 바꿔서 0.1로 바꾸고요. 이 논일 때랑 스퀘어일 때의 차이인 거죠. 갭은 40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논과 스퀘어의 차이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드는 점선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 선을 면으로 처리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대화 상자의 기능으로 가능하고요. 선을 그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도 있는 거는 보이시죠? 그럼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선을 면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추후에 도형 패스파인더 수업 때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선을 면으로 바꾸는 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미리 그려놨고요. 이걸 면으로 바꾸는 걸 볼게요. 자, 지금은 디자인 패널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필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색깔을 이렇게 바꿨다고 보실 때 또 스트로크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을 통해 옆에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플레이를 멈추시고요. 혼자 만들어 보신 다음에 제가 만드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만드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 도형인 엘립스 툴을 누르셔야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22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가운데에 맞춰 놓으시고 스트로크를 20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은 마이너스 누르셔서 빼시고 점점점 아이콘을 눌러서 대시로 바꿀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대시드는 20 정도로 바꾸시면 아까 화면이랑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이제 또 선을 그려야 되죠? 자, 라인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리신 다음에 120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운드 처리해 주시고 굵기는 20으로.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가운데 맞추려고 할 때 이렇게 잘 안 맞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가운데를 주기 위해서 두 개를 잡아서 디자인 패널에 얼라인이라는 정렬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가로 세로 전부 다 가운데 눌러도 잘 안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이 둘 다요. 요거를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바꿔볼게요. 그럼 면으로 바뀌었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바꿔볼게요. 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했더니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 맞아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럴 때 아웃라인 스트로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한 도형을 확인하고 싶다면요. 여기에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걸 클릭하시면 피그마 커뮤니티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쌤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었던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크리에이터를 눌러주세요.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오쌤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제 커뮤니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있는 쪽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파트는 제가 예제 1 도형 완성 툴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플리케이트라는 거를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피그마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더플리케이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 파일이 열리거든요. 네, 그럼 제가 제작했던 것들이 다 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제가 X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로 다시 들어가시면 이 지구본 모양을 눌러서 여러분들 걸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제 커뮤니티에 있던 파일이 여러분들의 피그마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복사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복사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텍스트 툴과 스마트 셀렉션.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